안녕하세요. 이번 경기 수학 임용을 합격하게 된 교육학 수강생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저는 교육학 김영 교수님 조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고자 이렇게 발표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네 가지 순서대로 목차를 간단하게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어서 교육학 조교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두 번에 대해서 시험에 응시하여서 합격을 하게 되었고, 첫 번째 시험에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점수를 보여드리면 이 화면과 같고요. 1차 커트라인은 이제 컷 플러스라고 많이들 말을 하죠. 4.67점이 더 높게 나왔고 최종적으로는 3.47점 높게 나왔습니다. 비교적 교육학 점수가 그렇게 고득점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합격자 발표회를 해도 될까 하는 염려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번 시험이 특히 많이 어려웠다라는 것을 많이들 공감을 해주실 것 같아서 용기 내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여러 선생님들께서 올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고난도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합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시고 응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공개를 합니다. 먼저 저는 2022년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였는데요. 졸업은 좀 많이 했고 나이도 좀 있지만 공부를 뒤늦게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수학 임용이 특히나 장수생이 많은 시험이기도 하고 임용고시가 모두들 준비해 보시면 알듯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 무서워서 도전을 차마 하지 못하던 수험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한참 한 뒤에 내가 뭐 과외나 학원이나 학생들을 많이 만나오면서 얘들아 너희가 하고 싶은 걸 좀 도전하고 끈기 있게 해봐 라고 말하면서 나는 왜 내가 꿈꿨던 교사를 이루기 위해서 잘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모순적인 저를 발견하고 나서 딱 2, 3년만 공부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한 것이 바로 2022년입니다. 이때는 과외를 하나 병행하고 있었고요. 또 2학기 때는 자유학기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학기제 강사를 일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아직 통과를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1, 2월 달에는 이 한국사 시험 통과하기 위한 시험에 좀 몰두를 했어요. 그리고 다사다난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좀 개인적인 가정사도 있었고 또 요즘 많이들 아시는 전세 보증사고 피해자이기도 했어가지고 뭐 법원에도 왔다 갔다 하고요. 또 HUG라고 이제는 많이 알려지신 그 기관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나 이 시즌이 9월 달에 제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았더라고요.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었어서 사실 22년에는 공부를 하지 않고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어떻게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스터디를 하게 되어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한 해였어요. 그래서 많이들 표현하시는 모모 같은 몇 수 이렇게 하실 때 저는 친구들에게 나는 초수 같은 재수다. 나는 그래서 이번에 합격하면 초수 합격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여튼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좋은 스터디원들을 만나면 같이 공부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 자체가 합격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할 수 있다라는 응원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점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작년에는 올인을 하였습니다. 저도 그 전에는 많은 일들을 해왔고 일병행을 해왔기도 해서 이거를 올인을 할까 아니면 내 나이에 다른 친구들은 이미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일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들었고 다른 선생님들도 저와 같은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미 공부를 하고 있는 선배라든지
동기들에게 많이 물어보았고 처음에 1, 2년은 반드시 올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조언들을 잘 참고를 해서 1년은 내가 욕심이 나도 좀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올인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이 선택이 너무너무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상반기보다 하반기 그리고 9월에서 11월 모의고사 시즌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풀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병행을 하게 되시면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일병행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꼭 올인을 1, 2년은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걸 보시면 제가 교육학 김영 교수님 조교를 했고요. 전공 수학 교수님도 조교 활동을 다른 학원에서 한 게 있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 선생님 거도 수강을 했고요. 수학 교육학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 학원을 다니면서 최대한 많이 투자를 해서 난 빨리 합격하면 이 투자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투자를 하고 이에 대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교 활동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다면 수강료에 대한 부담을 많이 낮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지금 보면 왼쪽에 좀 시선을 끄는 사진이 보이는데요. 제가 우리 학원에서 특별히 하시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런 쌤백 프리미엄이라는 구성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부를 했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고 또 이 중에서 보면 합격증, 예비 합격증을 이렇게 주셔서 내가 내년에는 선생님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동기부여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서 이 사진을 배경사진으로 해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원 직강에 이제 부득이하게 못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보충 강의를 이용해서 밀린 수업을 수강을 하기도 하고 또 매달 주시는 혜택들을 이용해서 사물함에 짐을 놓고 좀 더 편하게 통학을 한다든지 여러 이런 혜택을 이용해서 좀 학원에서 열심히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지금 이 왼편에 보이는 사진은 김영 교수님 홈페이지에 보이는 사진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기출분석 강의예요. 이 부분에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1월부터 4월 달까지는 이론적인 수업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3월부터는 김영 교수님께서 개인 주제 그리고 스터디 주제로 문제를 나누어 주시고 이제 직접 쓸 수 있는 기회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운 이론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시험에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게 내가 배우는 공부가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것이지 하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굉장히 잘 느껴지지 않다가 이 5월 기출 분석반을 수강함으로써 이렇게 기출 논술형에서 적용이 되는구나. 또 만약에 5대 영역이 아닌 영역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문제가 객관식에서 출제가 됐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교육학 공부가 이거구나라는 틀이 점점 잡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항상 좋은 말씀을 중간중간 해주시는데 이때 처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가 되는지 내가 머리가 나쁜 것인지 왜 배운 것이 기억이 나지 않을까 하고 고민 상담을 하시는 수강생분들도 많다고 해요. 근데 이게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잘 기억에 남고 인출도 되고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기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분들께도 김영 교수님 기출 강의가 특히나
이론만 있거나 문제만 있거나 구분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나와 있고 그에 따른 이론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 객관식 문제도 함께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너무 좋으니 재수 이상이신 분들이 만약에 좀 컴팩트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 한다면 기출 강의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필기를 해왔는지를 몇 가지 사진 캡처를 해왔어요. 먼저 이 내용은 지금 작게 보이기는 하지만 좀 확대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교수님께서 매번 강의를 개강하실 때마다 교육학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사실 1월에만 얘기해 주실 수도 있는데 1월 수강자가 반드시 3월을 수강한다거나 아니면 3월 수강자가 1월에 수강해서 이어서 오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강할 때마다 교육학 글쓰기에 대한 개론을 조금씩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타이핑을 했던 것이고 이 내용을 듣기 전에는 도대체 이 교육학 논술이라는 것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구조화해야 하는가, 서론과 결론에 도대체 얼마나 힘을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막막했는데 사실 별것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은 간단하게 주제 언급만 하면 되고 분량만 채우면 되고 결론적으로는 본론에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답하는 것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 점은 특히나 채점 업무를 하면서 더 많이 와닿게 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갤럭시 탭을 사용하고 있어서 삼성 노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 교재를 이제 구매하게 되면 바로 스캔을 해서 이런 식으로 목록화를 목차마다 해두었고요. 이때 이제 공부한 방법 상반기에 대한 걸 여기 이렇게 적어두었는데 먼저 교수님께서는 항상 매 수업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한 주를 시작할 때 이번 주는 진도가 어디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합니다. 라고 명시를 해주세요. 이 점을 잘 메모해 두시고 만약 이제 인강 수강생분들은 페이지가 적혀 있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만큼 먼저 가볍게 읽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수업을 듣게 되면 결국에 이게 이회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에 대한 읽기가 되었으니 교수님 수업이 조금 더 잘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수업이 끝나자마자 쉬는 시간에 바로 방금 수업했던 내용을 정독을 해주시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되기 때문에 이미 수업한 내용을 빠르게 읽는 것은 굉장히 도움되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망각곡선 아실 거예요. 빠르게 복습할수록 여러분의 기억이 오래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 2, 3 스텝에 맞추어서 수업을 수강하시면 기억이 오래 가실 거고 더 빠르게 내용 숙지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 들고요. 이렇게 상반기엔 공부를 하고 하반기에는 사실상 저는 채점 업무를 한 것밖에 없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7월부터 이제 키위 마인드맵 반이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교수님께서 실제 모의고사에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이제 주시기 시작해요. 7월까지는 이제 주제에 맞게 주시기 때문에 이때도 다음 주에는 교육, 사회 영역에서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면 해당 문제를 풀 수 있게 아침에 문제를 나눠드려요. 근데 이때 나는 교육학 실력이 너무 좋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쓸까 무서워서 문제풀이 시즌에 수강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또한 그랬었고. 근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일부러 저희 직강생분들 아실 건데 오픈형으로 따로 내고요. 일반형으로 따로 제출합니다. 그래서 오픈형으로 응시하신 분들 따로 점수대 나오고 일반형으로 내신 분들 점수대 따로 나오기 때문에 나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다 하시면 일반형에 답안지 제출하시면 되고 나는 아직 실력이 부족하니까 오픈형으로 오픈북 테스트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그렇게 선택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인강이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고 1.5배속, 2배속 수업을 들으면 더 빨리 수업을 듣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직접 해보니 직강이 더 효율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사실 인강 수업 들으실 때 중간에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정지하시고 커피 한 잔 하러 갔다 왔다가 뭐 밥 먹고 왔다가 하면 이게 결국에는 총 들은 시간을 계산을 해보시면 막상 직강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직강으로 듣게 되면 모두 다 같이 이 시간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정해진 쉬는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인강으로도 이러한 정해진 규칙적인 스케줄을 소화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직강 듣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교재에 필기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개 캡처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키위잼이라고 해서 5, 6월의 기출분석 교재이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에 대한 이론 내용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객관식 문제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객관식 문제로 바로 적용해서 풀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해설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예습 그리고 복습하시기 너무 좋은 교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처럼 막상 풀어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체크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는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이렇게 저는 이 모의고사 문제지 지문에서 이 부분에 밑줄을 긋고 이게 어떤 평가다, 뭐 어떤 교육과정이다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모범 답안이자 채점 기준을 주시는데 여기에서 주제에 대한 것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초록색으로 형광펜 표시를 하고 답안이 되는 부분에는 파란색으로 형광펜 표시를 하는 등 나중에 시험장에는 이 모범 답안만 들고 갔습니다. 이 점은 제가 스스로 생각한 건 아니고 모의고사 종강할 때 교수님께서 마지막 마무리로 응원과 공부법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모범 답안만 들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실제로 우리가 수업을 들었던 것이기도 하고 시중에 다른 강사님들보다 더 많은 회차로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영역들이 이미 모의고사로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범답안만 가져가도 모든 내용을 다 숙지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마치 시험장에서 교수님이 어떤 영역에서 이 내용이 중요하죠 라는 것이 들리기도 해요. 저도 이번에 좀 경험을 했고요. 뭐 교육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출제되었을 때 작게라도 언급해 주셨던 것이 기억나기도 했고 물론 이제 수강생이 정말 예복습을 열심히 해야 만점에 가까워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에 따라 잘 따라와 주시면 원하시는 점수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이 페이지는 키위 마인드맵반이라고 해서 7, 8월에 사용하는 교재고 마지막 모의고사 때도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실 때 이 마인드맵 교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캔을 했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마인드맵이. 그중에서 뭐 이런 표 같은 것을 그 전에 수업인 그린 키위나 골드 키위 캡처를 해서 더 상세하게 나의 마인드맵을 더 상세하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 유튜브 채널을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제 전공이 수학이기 때문에 교육학은 아니고 수학교육학이긴 한데 교육학이나 뭐 전공교육학 모두 암기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그 빵꾸 노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내용을 타이핑을 했고요. 이 빈칸 뚫어진 것을 화면으로 두고 제가 직접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여러분 통학길에 노래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가 스스로 녹음한 이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을 무한 반복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뭐 전체 공개하지 않으시고 나만 보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니까 아무래도 녹음을 하는 것보다 유튜브를 이용하시면 무한 반복 재생하기도 편하기도 해서 여러분들의 좀 적극 추천하고 싶은 공부 방법이라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 교육학 조교 활동 어떻게 했었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가져왔는데요. 왼쪽에 잘 안 보이실지라도
그 학원 홈페이지나 아니면 김현 교수님 다음 카페 가시면 볼 수 있는 게시글이에요. 지금 이러한 글들을 보고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겁나서 지원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별로 실력이 좋지 않았지만 도전했고, 물론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 수 있었지만 충분히 해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교육학 조교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밴드 스터디라든지 기상 스터디 많이들 하시죠. 자신이 잘 자기주도 학습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없으시다면 책임감이라든지 의무감, 강제성 부여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이 조교 활동으로 강제성 부여를 했습니다. 제가 조교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빠지지 않고 나와야 하고, 만약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들의 조교들에게 질문해 주시는 수강생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해서 빠지지 않고 출석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강제성을 부여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큰 요인이 작용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임고 생활이 굉장히 외롭고 힘든 장기전이잖아요. 근데 조교 선생님들이 너무 잘 만났기 때문에 함께 같이 응원해주고 의지해주고, 또 채점 업무가 있을 때는 밥 먹고 나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몰려다니면서 서로 응원해주는 이런 서로 의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료들과 함께 공부를 했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좋은 분위기에 마치 스터디와 같은 분위기로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2, 3개월마다 한 번씩 교수님께서 특별히 조교들을 위해서 회식을 열어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좋은 호텔 뷔페를 가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당근도 있다라는 것 알려드리고 싶고, 상반기 기간 동안은 정말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딱 한 번 희소 모의고사 때는 좀 많은 인원들이 모의고사 응시를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좀 힘들었지만, 그게 아닌 상반기 때는 저희가 프린트물을 나눠드리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할 일이 거의 없었고, 이제 7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채점 업무가 시작되어서 그때부터는 좀 초반에 힘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4월쯤 희소 모의고사 때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좀 적응이 되어 있어서 채점을 할 수 있었고요. 이때 여러 선생님들, 조교 선생님들끼리 분반을 해서 뭐 월요일 밤, 화요일 밤 나눠서 채점 업무를 하고,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만약에 이게 채점으로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교수님과 조교들이 함께 있는 카톡방을 만들 거예요. 거기에 교수님께 이러이러하게 작성했는데 이거 인정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교수님이 인정, 불인정 이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이러한 채점 업무가 고되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채점자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많이들 문풀이나 모고 시즌에는 다른 모의고사들 많이 푸시잖아요. 그때 스스로 자가 채점이 아니라 보통 교환해서, 막교환해서 채점하시지 않을까요? 이때 저는 실력 상승이 많이 되었던 경험이 있어요. 내가 객관적인 시선에서 내 답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답안을 채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쓰면 충분히 이해하겠지, 이거 맞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시각을 좀 더 객관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었던 서론과 결론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여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서론과 결론을 힘을 써서 창의적인 글쓰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몇백 개의 답안지를 채점하려면요, 여러분, 정말 주제가 언급되었는지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 본론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본론에서도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두 갈씩도 필요하고, 채점자 입장에서 이 수험생이 이 답안에 대해서 첫 번째 근거를 말하고 두 번째 근거를 말했구나 라고 볼 수 있도록 채점자 입장에서 친절한 답안이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모델링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채점 업무를 하다 보면 2페이지를 꽉 채웠는데 뭐 10점 초반 이런 수강생분도 계시고요. 오히려 한 페이지를 정말 컴팩트하게 쓰셨는데 만점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때 정말 절실하게 느꼈고, 이것을 바탕으로 제 지인들도 이제 임고생분들이 많은데 이때 첨삭을 해주면서 저 또한 그 과정에서 복습을 할 수 있고 같이 공부하는데 이제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스터디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조교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면접 준비에 대해서도 조금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면,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뭐 5대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일명. 뭐 그런 중요한 주요 과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이 다른 과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 배경 지식도 될 뿐만 아니라 면접 준비에도 은연중에 좋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을 3가지로 일단 간단하게 제시를 해봤어요. 먼저 교수님께서 3월부터 읽기 자료를 나누어 주십니다. 대부분 행복한 교육이라는 책자에서 교수님께서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발췌해서 나눠주시는데, 이 읽기 자료들이 사실 면접 준비할 때 필수로 보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어떠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신 트렌드는 어떠한지 등을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었던 점이 너무 좋았어요. 이것이 들어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사실 경기도를 응시했기 때문에 수업 실연이 있고요, 나눔이 있고 면접이 있는데 면접 준비를 가장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치만 그 스터디 선생님들께 제 답안을 얘기하면 선생님은 면접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가 면접 준비 별로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들리시지? 라고 생각이 들고 성찰을 해보니까 교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읽기 자료에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든지 뭐 배움 중심 수업 이런 키워드들이 다 담겨 있는 자료들을 수업 시간에 읽었었거든요. 그냥 나눠주시고 땡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다 같이 읽고 패러그래프를 요약도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만 온전히 잘 들어주신다면 자동적으로 면접에 대한 소스들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읽기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면접 준비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번째는 이해 중심 수업이라서 너무 좋았다라는 점인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1, 2월부터 수업을 지금 다 들으셨을 테니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시 중심으로 수업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 이론이 적용되어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예시로 교수님의 경험이라든지 지인분들 통한 스토리로 전해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아무래도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게 되어서 이런 면접 때는 키워드를 중요하게 말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말을 해야 근거라든지 자신감, 기세 같은 걸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똑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이게 외운 것처럼 들린다거나 아니면 벌벌 떨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이 내용을 알고 있고 말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더 신빙성 있고 신뢰감 있게 들리고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시, 키워드 중심의 수업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사진은 담아오지 못했지만 응원과 격려를 종강 때마다 많이 해주세요. 특히나 그 모의고사 종강했을 때는 교수님께서 합격을 기원하는 엿을 나눠주시면서 응원해 주시거든요. 저는 그러한 그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응원 물품들을 전부 다 싸서 시험장에 다 가져갔습니다. 약간 부적 같은 의미로 교수님께서 선물해 주신 이 합격 기운들이 오늘 이 시험에서 꼭 발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한번 준비한 것을 그날 하루 잘 쏟아보자 라는 식으로 해보았고요. 준비한 내용은 이제 모두 되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이 특히나 모든 다른 과목에서들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험은 정말 기세라는 말이 유명하게 있잖아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이번 시험에서 운이 좋게 합격한 케이스예요. 겸손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험 범위가 정말 방대하기 때문에 하필 내가 아는 영역이 하필 이 시험에 나와서 내가 합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저와 같은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이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참 안타까운데, 뭐랄까, 기가 죽어서 놓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뵌 것 같아요. 이 시험이 어려운 것은 나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두 다 어렵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렵다면 여러분들도 어렵고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시험이다 보니 모두들 어려울 거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시고 좀 더 자신감 있게 시험에 응하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 1차 때도 제가 아는 분 고사실에서 중간에 퇴실하신 분도 있었고, 제 2차 대기실에서도 첫날에는 24명 모두 계셨는데 둘째 날 심층 면접 날에는 2명이 안 오셔서 22명밖에 대기실에 없었거든요. 이게 뭐 물론 만약에 내 점수가 커트라인에 걸쳤고 이미 첫째 날에 망했기 때문에 나는 합격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귀한 기회가 왔고 실전이라는 기회는 더군다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불합격이 확신이 든다고 한들 이러한 기회를 바탕으로 다음 시험에 더 잘 볼 수 있도록 좀 격려와 응원을 통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응시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들 말씀하시는 게 나의 때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선생님들 한번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다음 내년에는 여러분들,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같이 빛내주시고 많은 축하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